전문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화요일장이 참 쉽지 않았죠. 아무래도 코스피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해서 2900선까지 다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다 연중 최저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을 텐데 드디어 6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상승하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있고 또 급등하는 종목, 이 와중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화요일에 설명드렸었던 픽 종목도 8개 종목을 정해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모두 3%에서 20%, 시초가 대비해서 3%에서 20%예요. 작전주들처럼 시초가만 엄청 띄워놓고서 폭락하는 주식들이 아니었고, 모두 장중에 충분히 대응을 하면 최소한 3% 이상, 많게는 15% 이상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자기가 지금 현금 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아도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좀 이상한 종목에 들어가셔서 또 오늘도 물렸다, 오늘도 잘못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조금 흐름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물론 투자의 아이디어만을 제시하는 거지, 제가 무슨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목을 사라 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3주 전부터 설명드린 인버스라든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들은 여럿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도 공부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제 제목은 이재명 윤석열주 끝물이라고 제가 써놨고, 오늘도 홍준표주가 급등을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분명히 이재명주 윤석열주는 끝났다, 인물주 끝났고 정책주도 사실은 지금 대선 전국상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이재명 씨 관련주, 윤석열 씨 관련된 주는 하락을 했고요. 홍준표 씨 관련된 주들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씨 관련된 주를 아직도 들고 있는데 언제쯤 손절해야 되고, 왜 손절해야 되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방송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뤘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윤석열 씨 관련된 주 같은 경우도 저도 매매를 했었고,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제가 2달 전에 방송으로 법학자 훈훈이 애니능률 이런 식으로 치면 제가 예전에 방송한 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사실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이미 고점 대비 지금은 8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 주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거는 조금 차트를 잘못 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저께 제가 좀 누차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3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3시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한 12시 정도에 방송을 하고 한 2시 정도는 올렸는데, 아무래도 좀 더 공부할 것도 좀 더 많아지고, 제가 이제 요새 ESG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좀 늦게 올리게 됐네요. 근데 예전에 제가 방송 스타일,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7월달, 8월달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아예 종목을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아예 그냥 장표를 정리해서 오늘 오를 종목들, 급등주들 이렇게 정리를 한 6종목 정도 해드렸었고, 그 종목들이 항상 80% 이상을 급등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스킵해서 그 부분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잘 대응했으면 다행인데, 분명히 제가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목 설명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보고 제목만 보고 투자했다가 물려고서는 또 댓글로 아 물렸다 어떡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좀 방송 자체에 회의감을 느껴서 지금은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방송을 말 그대로 꼼꼼히 분들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또 유튜브 쇼츠에 제가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2개 정도 올리고 자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픽 종목들 결과를 보고요. 저는 픽 종목 결과는 매일매일 복귀 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5, 60개 정도 종목을 말하고,
그중에서 뭐 옳은 것들 강조해서 말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말한 종목들, 왜냐면 저도 제가 예측이 항상 맞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예측이 빗나갔다면 그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상승한 것들은 다 캡처해서, 그래서 제가 방송한 거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뉴스, 증시 분석, 상승률 30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오늘 아침 9시에 캡처를 한 건데요.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중앙에너비스, S-오일, 한국석유, 조일알미늄, 버킷스튜디오, 우신시스템, 대유에이텍.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한 8월 달까지, 8월 초까지만 해도 제가 아예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 단톡방에만 공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유출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리스트들은 다 공유를 하거든요. 제가 강세 섹터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만 봐도 중앙에너비스, S-오일,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된 곳들이죠. 중앙에너비스는 천연가스 중에 대장주라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곳이고, 그다음에 뭐 S-오일이나 한국석유도 어저께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요. 알미늄 같은 경우도 알미늄 가격이 어저께 뉴스에서 최고가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알미늄 관련된 것들도 보여드렸었고, 버크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을 했고요. 우신시스템, 대유에이텍도 리비안 관련된 주로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대장주라고 설명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뭐 결과가 이렇게, 장초에는 사실은 버킷스튜디오, 우진시스템, 대유에이텍이 크게 상승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3시 39분 장이 종료하고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버킷스튜디오는 6%, 그러니까 저점 대비하면 거의 한 10% 가까이 상승을 한 거고요. 오진 시스템도 더 상승을 했죠. 여기서 7%였는데 지금 종가는 19% 상승 마감. 대유에이텍도 하락했을 때는 거의 한 마이너스 4%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3.3%.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무리, 그러니까 그나마 조일알미늄이 좀 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 2.5% 상승을 했고, 나머지 것들은 다 4%에서 한 20%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있었다라고 정리하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모두 합치면 2,000개가 넘죠. 근데 2,000개 종목들 중에서 저는 매일 한 5개에서 8개 정도, 뭐 제가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방송을 올리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부업 투자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뭐 내일, 내년에 출간할 뭐 주식 책도 쓰고 있고, 이 관련해서 제 투자법이 어느 정도는, 저는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는 저같이 투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패턴화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뭐 성공률이 한 70% 이상 된다면은 이것을 하나의 투자법으로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 방송을 시작했던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평균 수익률이 뭐 매달 30% 이상은 나고 있으니까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다고 종목을 무슨 찍어드리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 탑다운 방식의 강세 섹터, 그 중에서도 뭐 상위권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리스트를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들도 그냥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상승률이 높고 거래량이 터진 것들 중심으로 매일매일 순서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위권 쪽을 중심으로 보셔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주를 사라고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는 순환매가 돌기도 하고 순환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스트를 공유하는 거고,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1, 2, 3, 4위 정도 위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방송한 지는 지금 11개월 정도가 됐죠. 11개월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00개 종목 이상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항상 80% 이상은 급등을 했고 추세는 다 맞춰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현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뭐 10,000원, 20,000원 넣어서 커피값 정도 벌어가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종목에 넣어서 하락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조금 정말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종가로 캡처한 거예요. 가스에너지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강조했던 이 부분 다 그대로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 리비안 전기차 주도 상승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 그대로 보여드렸었고요.
전기차 부품 소 여기도 이제 코론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처럼 최근에 상승률이 좋았던 곳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보여드렸었고요. 그 배터리 소재는 뭐 이 장표는 이 리스트는 거의 제가 한 50번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LNF가 급등을 했고 세로닉스까지, 세로닉스가 이제 LNF 지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로닉스 큰 상승을 했고, 현재 같은 경우 시외가도 세로닉스가 좋기 때문에 또 추가 정지 상승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후성이라든지 일팀 머티리얼스라든지 이런 데도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나노신소재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후성과 같은 경우는 장초에 제가 카톡방에서 뭐 저는 매수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3% 상승을 했죠. 그래서 3%대 전 수익 실현하고서 지금은 이제 보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후성과 같은 경우는 1차트로도 보기에도 지금 충분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만 좀 발생을 하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3분기 실적 시즌이니까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주도 뭐 여전히 좋죠. 지금 뭐 부스터샷에 대한 뉴스가 오늘도 나왔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내용도 오늘 또 메인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뭐 여전히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뭐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사실은 제가 위드 코로나주는 한 달 전부터 말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샀으면은 지금 최근에 조정을 겪었지만 당연히 수익권에 있어야 되고요. 10% 이상 수익을 보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들어갔다면은 물렸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일단 11월까지는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죠. 그 이 부분이 제가 방송했던 부분이고요. 뭐 이런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천연가스 급등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인 이런 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주들이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정유 쪽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뭐 그래서 준항에너비스, 뭐 한국석유 이런 데 말씀드렸었고, 좀 전에도 보면은 GSE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종목이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5%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장표를 보여드리면 위에 있는 거 중심으로 GSE나 대성에너지 이렇게 대장주, 부대장주 중심으로 제가 다 그런 식으로 리스트를 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료에 있는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한국석유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만 해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시간이 하루가 지난 건데 이제 조회수가 380회 정도니까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초에 뭐 물론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매일매일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서 본다는 거는 2천 종목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보면 되는 건데 그 안에서만 대응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아직까지는 제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뭐 조금 그런 기회를 못 가져가는 거니까 조금은 뭐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매일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좀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노하우들을 담아서 뭐 책으로도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각설이 길긴 했는데 오늘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347명이고요. 그래도 수요일 제가 이 말씀도 한 10번 드렸는데 월화 때 발표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주말 동안에 검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다 또 1일 날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에 나온 확진자 수가 진짜인데 그거마저도 그렇게 크진 않다. 1400명대니까 뭐 여전히 그래도 한 달 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뭐 이런 백신 여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1400명 정도 되는 거는. 그리고 이제 1차 접종 80% 가까웠고 2차 접종 완전 접종이 한 6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재 뭐 위드 코로나 주는 당연히 하나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우존스가 현 시간 뭐 한 0.27%, 제가 좀 전에 사실 다시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보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오늘도 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전기차 섹터가 좀 강한 편이에요. GM, 포드, 그다음에 뭐 피스커 이런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 섹터가 강한 편이라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리비안 관련된 주 전기차 소부장들은 현재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지수, 왜냐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다 급락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드린 대로 0.87% 하락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증거사 레포트들이 하향 조정으로 많이 나왔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공매도까지 있고요.
공매도 플러스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안 좋으니까 반도체 시황이 좋을 것이 지표상 확인되는 것들이 수출입 동향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G전자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한 10번 정도는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콘텐츠도 삼성전자, 법학자 훈훈이 이렇게 치면 제가 예전에 한 2달 전에 올렸었던 콘텐츠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횡보 끝날 때쯤에 뭐 이렇게 충분히 이평선이 수렴되고 나서 사도 된다. 절대 지금 사면은 더 손실 보거나 아니면은 물리는 기간이 뭐 2달 이상 뭐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만약에 그때 그것도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난 저점이라고 생각하셨으면은 뭐 마이너스 한 15%더 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제 방송은 주로 20, 30대 분들이 많이 듣는데 20, 30대 분들은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10억이 있으면 삼성전자 지금 가져가도 된다니까요. 10억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10%만 수익 나도 1억이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내가 은행권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 6개월 동안 물려갖고 10% 수익 나면은 100만 원이면 10만 원 수익 나는 건데 그게 주식 투자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어제도 그랬었죠.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뭐 하락장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약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만 장초에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강세 섹터를 중심으로는 상승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그래서 가스랑 이런 에너지 쪽 말씀드리면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고 다 뉴스화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상승을 하고서 하락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재료 소멸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저께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것들도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해야 되는 장이다. 이게 상승장이면 계속 가져가도 되죠. 뭐 재료가 소멸되건 안 되건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고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3, 4%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나는 한 10% 상한가도 갈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당연히 더 수익 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후성 3% 수익 내고 그냥 나왔거든요. 3%가 우리 지금 은행이자 맡겨도 1년에 1.5%인데 하루 그것도 10분 투자해갖고 뭐 3% 벌었으면은 엄청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뭐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의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만 각본 지수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차트보다는 좀 낫죠. 보시면은 8월 저점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저점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뚫고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고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4.5%. 이거는 그나마 긍정적이에요. 지금 제가 항상 체크하고 있는 거의 20개 지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빅스 지수 하나만 지금 조금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이 말씀도 한 30번 정도 드렸어요. 최근에. 역배열이고요. 역배열이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코스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 내가 뭐 모르는 어떤 종목인데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다. 그럼 과연 매수를 하겠냐? 저 같으면 절대 안 하죠. 왜냐면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이죠. 또 거기다가 노란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추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선인데 이게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마지막 선. 근데 이게 이탈이 됐고요. 이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이면 강세 무슨 오늘 예를 들어서 LG전자, LG화학의 볼트 이슈처럼 강력한 재료라도 있으면은 이런 이평성들을 수렴할 수 있는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수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하루에 3% 이상 오르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여기다 또 심지어 오늘 양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도 팔았고요. 8천억 팔았고 기관도 2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좋을 이유가 또 코스닥이 좋을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선. 그러면은 당연히 계속 지수가 하락할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반드시 하락한다는 건 아니죠. 지수는 하락하되 내가 가진 종목들을 잘 선택하면 내가 가진 종목들은 상승 이익이 날 수 있고 지수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당연히 인버스 같은 상품이죠. 고버스 같은 상품은 지수 하락에도 베팅을 하면서 내가 또 급등주들을 잘 선택하면 양쪽에서 다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죠. 물론 그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고요. 코스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10개 중에 반 정도가 하락하는 장이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더 비율이 높죠. 그래서 10개 중에 한 8개 정도가 하락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뭐 내가 가진 종목들이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히나 대형주들은 대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내가 만약에 뭐 지금 20% 익절 중인데 뭐 다시 물타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익절을 하고 강세 종목으로 가야지, 내가 아직 대형주가 막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그냥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물론 이게 투자냐 매매냐 또 뭐 트레이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재테크 슈퍼검이잖아요. 제가 무슨 뭐 트레이더도 아니고 인베스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돈을 버는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제가 주식이 전부도 아니고 무슨 뭐 우리가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주식 분석가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루라도 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 20% 수익 내고 내가 무슨 뭐 저점 대비해서 뭐 몇 퍼센트에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계속 지속적으로 2,800선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죠. 어느 날은 또 상승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수를 버텨줄 시총 상위 종목이 없어요, 현재.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졌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지난주 버텨줬거든요. 근데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4%, 3% 하락을 했어요. 이 말은 인터넷주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국정감사 이슈 끝나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제가 뭐 소형주가 강하단 말은 2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으니까 대형주 약세장이고, 일단 왜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일단 공매도가 대형주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피해 종목들로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공매도 잔량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지금 연중 최저치를 달성을 했죠. 어쨌든 저도 뭐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나마 그래도 뭐 20대들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금이 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들고 갈 수 있는 뭐 시간과 좀 여유가 있는 거지만, 저도 만약에 제가 뭐 돈이 한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셀트리온에 1천만 원이 지금 물려 있다. 그럼 당연히 손절을 했죠. 근데 그나마 저는 대형주는 한 1년 정도까지는 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뭐 나머지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만 이렇게 소형주에 데이 트레이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나 LG전자가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수를 받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볼트 이슈는 단기로 보고 당연히 내일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69%,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개월 트렌드를 봐도 이렇게 급등과 뭐 이렇게 소폭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높은 수치죠. 높은 수치라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가장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연중 최저치잖아요. 연중 최고치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는 큰 이유가 이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 리스크를 좀 가중시키는 것들이 이제 환율의 고환율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에서 방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락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날은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새벽에 방송을 올리는 거는 그날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증시와 이제 이런 환율 같은 걸 보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침에 대응 간수가 있다는 얘기죠. 천연가스도 이렇게 급등을 한 후에 소폭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따가 제가 상승률 30위 종목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연가스 인버스 상품이 고버스 상품, 인버스 상품이 거의 한 10개 정도, 아니 5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률 30위 종목 중에서. 그만큼 천연가스만 해도 어떻게 보면 흐름이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오르고 내려가고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많이 급등을 했다. 그럼 당연히 내일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가로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은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단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 높죠.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제 브렌트유만 좀 빠졌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도 에너지 관련된 주는 최소한 뭐 약보합 내지는 상승, 그러니까 굳이 큰 하락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알루미늄도 계속 연중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강세는 못 보였잖아요. 다른 유가나 에너지주에 비해서. 근데 반대로 오늘도 이렇게 강한 흐름이라면 당연히 오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알루미늄 관련된 주야 한 달 반 전에 이미
뭐 한 5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트상 조금은 뭐 횡보 내지는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거지, 사실 재료 자체는 충분히 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체크는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은 그래도 7천만 원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의 일주일 동안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한 이틀 정도는 뭐 조정을 겪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 대응 방법, 이 콘텐츠는 뭐 하락장하고 뭐 법박자 훈훈히 치셔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 콘텐츠, 한 2주 전 콘텐츠인가요? 그때 일요일인가 제가 올린 것 같은데 그거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인버스 상품, 곧버스 상품 저도 이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지금은 안 들고 있어요. 지금은 안 들고 있고 상승을 좀 하면 다시 이제 곧버스 상품 내일이라도 하다못해 상승을 하면은 소폭이라도 상승을 하면 살려고 종가로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제가 방송 드린 이후로 한 8%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일로 많이 갈아타셨으면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막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기간 매수세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그래서 제가 어제도 MSCI 하다못해 이거 뉴스 설명드리면서 LNF, FNF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LNF가 오늘도 이렇게 2.9%, 거기다 또 시외가가 1.8%, 총 합치면 4%가 넘게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FNF도 3.2% 상승하고 시외가도 지금 상승 중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물론 FNF는 지금 80만 원대면은 주당 가격이 좀 비싸서 못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NF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좋은 섹터에서 좋은 종목 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조정을 좀 겪는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제가 뉴스를 체크해드리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고점이라고 또 주저하다 보면은 그러면 또 오늘도 못 사고 또 딴 사람들 수익을 내는 거죠. MSCI 같은 경우는 MSCI가 11월 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두 종목이 편입되게 되면 당연히 패시브 자금도 계속 들어올 거고 지속적인 상승이 있겠죠. 하이브의 사례를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란 유가 30%뛸 때 정유 30% 솟았다라고 오늘자 기사로 나왔는데 S-오일이 한 달째 29% 급등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제가 S-오일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주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S-오일 6% 상승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대응을 하실 수 충분히 있었는데 어쨌든 보시면 제가 어저께도 12분에 GSE, 하나솔루션, S-오일 다 설명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리비안 관련된 주 오늘 이번 주에 방한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분명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저께 방송에서. 그래서 12월 12일자죠. 12일자 기사 어제 기사에 보면은 IPO 때 물론 배터리셀 자체 생산 계획 제시해서 SDI는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래 SDI에서 이제 지금 납품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자체 생산한다는 거를 상장에다가 상장 그 항목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SDI랑 협력하는 곳들 중심으로 뭐 에코캡이라든지 우신시스템, 대원화성, 그다음에 대유에이텍 이런 것들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캡이 상한가를 갔죠. 오늘 어저께 분명히 제가 23분 36초에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들 상승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추가적으로 전기차 부품, 리비안 관련된 주가 결국엔 전장 부품이잖아요. 전기차나 어쨌든 자동차 부품 시총 적은 것들 중심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전기차 부품 소형주들,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관련된 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씨는 제가 뭐 사실은 한 달 반 전부터는 홍준표 씨 관련된 주만 말씀드리고 있죠. 대선주에서는 다른 거 뭐 예전에는 뭐 제가 이재명 씨 기본주택이라든지 윤석열 씨 관련된 주 다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한 달 반 동안 한 번도 제가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홍준표 씨 관련된 주만 지금 파동상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그래서 뭐 제가 뭐 한 달 반 전에도 MH 에탄올 같은 걸로 저도 30% 이상 수익을 냈었고 지금도 또 뭐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홍준표 씨 관련된 주는 이렇게 재료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1, 2위 다툼을 야권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권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이낙연 씨가 경선불복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인데 야권은 윤석열 씨냐 홍준표 씨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어저께도 그래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3분 48초에 설명드렸습니다.
애니능률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니능률 저도 한 7월 달 정도에는 이제 나왔어요. 나왔고, 그래서 뭐 그때 그 전에는 수익을 냈고 7월 달에는 사실 손절을 좀 하고 나왔는데, 왜냐면 그때도 이미 21선을 이탈을 했고 더 이상 이제 파동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뭐 1파, 2파, 3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그냥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그렇다고 차티스트도 아니니까, 그건 이제 유튜브 같은데 얼리엇 파동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결국에는 3번 정도 큰 상승을 하고 이제 소멸된다는 얘기인데,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얼리엇 파동에 관한 사례들은 수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애니능률이 아마 24%인가 상승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혹시 애니능률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은, 물론 데이 트레이닝 관점에선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뭐 살짝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할 수 있는데, 뭐 최소한 3주, 뭐 한 달 이상 보유할 중장기 보유에선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분명히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 지금 역배열로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좀 슬픈 얘기지만 한 5년 뒤를 기다려야 된다. 5년 후 대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반면에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한 파 정도는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지난달에 큰 상승을 했었죠. 그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죠.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점에 물리신 분이 있으면은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홍준표 씨 관련된 주들은 최근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말씀드린 대로 GM 리콜이 오늘 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LG화학과 LG전자가 상승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GM의 배터리 결함 비용 1조 4천억을 배상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화학이 이제 그 부담하는 게 LG에너지 솔루션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LG전자 부분인데 반반씩.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오늘 잠정 실적 공시가 났는데, LG전자 영업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9.6%.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반영됐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하지만 단기 이슈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LG전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LG전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데, 4분기에 그래도 뭐 전장 그 마그나와의 조인트 벤처가 이제 흑자 전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흑자 전환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현재 GM이나 포드 같은 전기차 관련된 주들의 미국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바닥은 쳤다고 보거든요. 바닥은 쳤고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지속적인 상승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현대위아나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죠. 지난주에 현대 EGMP 관련해서도 좀 움직였었고,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사실 큰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좀 묻혔어요. 뭐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락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시장 자체는 장점이긴 한데 뭐 당연하죠. 뭐 외국 지금 글로벌 증시도 좋지 않고 중국 헝다 사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안 좋은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마저 올리게 된다면 더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루 뭐 미룬 건데, 이거마저도 지금 11월 달에는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해제 5개월 만에 뭐 주가 초토화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 6만 원대 가게 된 거는 공매도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 반토막 나게 된 것도 당연히 공매도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미리 공매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고, 이제 뭐 대장동 이슈가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여야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서로 앞다투어서 공매도 관련된 정책을 뭐 폐지 또는 잠정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뭐 청년들 표를 얻기 위해서 발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작년에 공매도를 잠깐 정지했을 때 주가가 상승했던 것처럼 똑같이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뭐 송재호 의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매도에 대한 최소한 개선을 지금 뭐 따져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15일에, 이번 주죠. 15일에 발표. 그래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를 검토한다. 이런 건 당연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나 소비재,
제가 일요일에 소비재 관련된 주들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곳들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월요일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곳들도 상승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래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체제 전환의 마지막 거래두기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샷도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주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보합세로 버텨줬다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죠. 다행이고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주요 뉴스들 중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이재명 씨가 뭐 국방 받겠다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은 근데 뭐 흐름은 어쨌든 보시면 알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낙연 씨가 이번에 그 경선 불복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정 내리는 거, 13일에 결정 내리기로 한 게 사실은 더 흐름의 큰 방향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확산세 꺾였다라는 좋은 소식, 그다음에 고위험군 추가 접종 부스터샷 하겠다는 것들, 그것도 위드 코로나의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머크사 관련해서 오늘도 앞시 뉴스에 나왔는데 FDA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이제 머크사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머크사가 상승 중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뭐 주사용 치료제 관련된 주들은 뭐 더 하락을 하겠죠.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그리고 리포트들 중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것들 보면은, 그나마 요새 강세 섹터인 콘텐츠 주 중에서는 CJ 미디어, CJ ENM,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의 차트가 아니라 리포트가 오늘자로 나와서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도 같은 전장, 그다음에 첨보 같은 배터리 첨보도 오늘 상승을 했죠. 2%. 어저께 소개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13일자는 아직 뭐 특별히 나온 게 없어서 뭐 할 건 없는데, P&H 테크 같은 경우는 리포트 자체는 좋은데 OLED 업황 자체가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은 그것 때문에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 차트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분기 TV 방영 작품 갯마을 차차차 요새 인기 좀 많죠. 하이클래스 홈타운 같은 게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도 킹덤 아신전 있고, 4분기에 이게 더 중요하죠. 지리산 멜랑콜리아 뭐 이런 것들, 요 작품들이, 지리산은 좀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2023년에 또 미국 법인이 진행 중인 헐리우드 작품도 있죠. 그런 것들도 반영될 걸, 호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이것만 있었으면 전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미디어 콘텐츠주가 강한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비롯된 미디어 콘텐츠가 강한 상황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는 정배열 초입이에요. 정배열은 아직은 아니에요. 정배열은 아니고, 왜냐면 위에 보시면 61선, 121선이 아직 위에 있죠. 근데 여기에서 상승을 한 두 번 정도 더 해주면, 2, 3%대 상승을 두 번 정도 더 해주면 정배열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맘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현재 미디어 콘텐츠가 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 매수하기에도 좋은 지점이죠.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장점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 재료도 좋고 다 좋은데, 강세 섹터인 것도 좋은데, 이제 매물대가 좀 있어요. 매물대가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이 매물대 10만 원 선의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데, 이거를 뚫을 수만 있으면은 당연히 뭐 11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P&H 테크, 일단 소형주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OLED 유기재료 제조기업인데 재료가 좀 아쉬워요. OLED가 강했었던 흐름이 있었죠. 폴더블폰 한참 출시되고 이랬던 8월 달에는 상당히 강했고, 그 당시에 뭐 이노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쨌든 당연히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P&H 테크는 그다음에 뭐 난이도 높은 고부가 가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체 특허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2021년 10월 12일에 공시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납품이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정배열 초입으로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섹터가 좀 아쉽다는 거죠. 저는 무조건 탑다운 방식으로 강세 섹터를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돼갖고 빨리 할게요. 그 상승률 32 종목 보면은, 일단 오늘 대선 홍준표 관련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고, 아까 계속 다 설명드렸던 천연가스 관련된 주, 리비안 관련된 주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천연가스, 리비안 관련된 주만 상승을 했다.
그리고 또 좀 체크해 볼 만한 것은 천연가스, 인버스 상품, 곧버스 상품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 17%.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 ETF도 사실은 똑같잖아요. 주식 거래하는 거랑.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천연가스 ETF에 대한 얘기도 제가 방송에서 한 3번 정도 말씀드렸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어쨌든 3일 대선 홍준표 관련된 주로 상한가를 갔고, GSE, 그다음에 우신 시스템과 센트럴 모텍은 리비안 관련된 주, 원풍도 홍준표주, 그다음에 PN 풍년, 이건 김동연 씨 관련된 주인데 이건 뭐 큰 힘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대원화성도 리비안 관련된 주, TBC 대전 홍준표주, 세로닉스 아까 말한 대로 LNF 배터리 관련된 주, 내일도 상승을 하죠. 그리고 LNF 코리아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 동국 RNS 리비안 관련된 주, PHA 리비안 관련된 주, 홈센터 홀딩스 대성 홍준표주. 홈센터 홀딩스도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비안 관련된 주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고요. MH 에탄올도 지금 오늘 8%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애경케미칼 설립한다고 해서 애경유화는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재료 자체가 좀 괜찮아서. 성우테크론도 대선 홍준표주.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씨 관련된 주가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대선도 이제 사실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홍준표 씨 관련된 주도 신규로 진입해서 단타하는 건 괜찮은데, 고점에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캡 그 거래량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경동제약, 코로나 752 삼상. 근데 제약바이오는 저는 최근에는 거의 건들지 않고 있어서 뭐 넘어가고요. 3일 홍준표 씨 관련된 주로 상한가 갔고, 에코캡, 리비안 관련된 주로 상한가 갔고요. 에코킥 같은 경우는 내일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 상위에서 보면은 GSE, 천연가스, 넥스트비티, 석탄 관련된 주, 넥스트비티도 한 2번 설명드렸었죠. 그 쇼박스, TBC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거래 금액 상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에요. 또 안 좋다는 얘기죠. 거기다 또 밑에 있는 것처럼 네이버도 거래량 실린 하락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더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쇼박스, LG화학, HK이노엔, GSE는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고, 쇼박스는 오늘 횡보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횡보할 때 매수하기가 좋죠. 그리고 LG화학 거래량 상승했고 4% 상승했고요. HK이노엔 머크사 관련된 주죠. 건구용 치료제 관련된 주, 이렇게 횡보할 때 매수하는 게 좋고, GSE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관련된 주로 상승 여력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신 시스템, 리비안 관련된 주로 거래 금액 상위에 있어서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센트레모텍도 마찬가지로요. 우신 시스템도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은 체크해 볼 만한 건 LG화학, 뭐 배터리 관련된 기구도 하고 에너지 관련된 주기도 하죠. 정유 관련. 그리고 LNF도 이번에 추가 상승했고, 아까 말한 대로 MSCI 편입 가능성 때문에도 추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순매수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그러니까 확실히 전기차가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형주보단 당연히 신규 매수는 소형주고요. 그러니까 현대위아도 뭐 중형주죠,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아랫단을 보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된 주라든지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전기차 소형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들도 오늘 보면 하나솔루션 오랜만에 5%대 상승을 했고, 평화산업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된 주죠. 유니드도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유니드도 지금 횡보하고 있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했다.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정리해 보면은 오늘의 강세 섹터는 대선주, 홍준표 씨 특히 관련된 것들이 한 7개 정도 상승을 했고,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8개 상승했다. 다만 이제 리비안 관련된 주도 그렇고 홍준표 씨 관련된 주도 그렇고 재료 소멸에 따른 하락은 계속 대비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이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실사를 하게 되는 기사들이 터지면은 그날 급등했다 당연히 급락을 하겠죠. 재료 소멸로. 그래서 그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어쨌든 뭐 2,000개 종목 중에서 이렇게 강세 섹터만 내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당연히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은 뭐 정말 확률로 따지면 2,000개 중에 뭐 한 20개만으로 추려도 100분의 1 아닌가요? 10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만큼 남들보다는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강세 섹터를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도 어쨌든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쇼츠에 올리고 있고, 강세 섹터나 이런 흐름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토론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리딩을 하진 않아요. 리딩을 하진 않고 저도 이제 뭐 부업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그냥 뭐 내가 어떤 종목을 넣었다 뭐 정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당연히 매도 시점을 말씀 안 드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매수 매도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종목도 말씀드리는데 매수 매도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이게 일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 8시 58분에 일부러 사실 늦게 공유하는 거예요. 왜냐면 방송을 안 보고서 종목만 보고서 대응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장 직전에 제가 일부러 공유를 하고 있고요. 방송을 보신 분들이란 당연히 이것들을 알 수가 있죠.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8시 58분에 말씀드렸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보시면은 3시 43분에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도 다 3%에서 15% 상승을 했고요. 가스에너지도 제가 9시에 에너지 급등 후 이제 소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을 오늘 관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현 시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 역배열, 그다음에 반대 매매 여전히 물량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인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투자 환경 전혀 좋지 않고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주들은 매일 나오고 상승하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는 있다. 그 대신에 예전보다 리스크는 훨씬 더 올라갔다. 그래서 에너지, 리비안, 수소, 전장 여전히 강한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이면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곳들, 그다음에 단기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도 뭐 재테크 스터디, 뭐 경매, 그다음 다양한 이렇게 재테크들을 같이 스터디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이 좀 길었긴 했는데 그만큼 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무기력한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상승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관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종목, 자기만의 판단, 뭐에 의해서 이상한 종목에 들어가서 만약에 어제 오늘 들어갔는데 뭐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왜 그런 종목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고 강세 섹터에서 강한 종목, 시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투자 아이디어 정도를 얻어가시면은 뭐 제 방송 취지로는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박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